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요코야마 미츠아키 지음, 정유나 옮김, 반니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고와 습관이 저축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치하는 편도 아닌데 돈이 좀처럼 모이지 않는 것은 어딘가 자신이 깨닫지 못한 곳에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사실을 모른 채 돈을 버는데 왜 돈이 없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분들이 읽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체질에서 돈이 잘 모이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은 현재 가계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려운 가계 상황을 상담하러 왔던 다양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그 안에서 팁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1장에서는 5천 원쯤이야 하는 방심이 가져온 위험에 대해서 연봉이 1억인데도 저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 맞벌이 부부가 왜 저축을 더 못하는지, 1억 5천만 원을 저축하고도 노후에 파산하는 이유, 돈에 연연하면 없어 보인다는 편견 등의 사례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돈이 모이지 않는 나쁜 습관 16가지에 대해서 저렴한 물건의 두 얼굴, 택배 중독, 홈쇼핑 마니아, 보너스 믿고 지르자, 공짜라면 무엇이든지 오케이, 건강한 식탁의 함정 등을 통해 고쳐야 할 습관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요, 돈 걱정에서 벗어나는 저축의 기술에 대해서 지출 종류를 3가지로 나눠 낭비를 줄이는 법, 일주일 10만 원 지갑 사용법, 새는 돈을 막는 일상 속 아이디어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모으고 늘리는 나만의 돈 규칙에 대해서 평생 3번 찾아온다는 돈의 실현기,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라, 소비, 낭비, 투자, 지출의 성격을 판단하라 등 저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돈 규칙에 대해 들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틈새 지출을 막아라. 돈을 좀처럼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본인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새어나가는 쓸데없는 지출을 하는 틈새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비나 생활용품비, 통신비, 보험료, 교육비 등 모든 지출에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 조금씩 틈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마치 내가 무심코 먹은 군것질로 인해 내 몸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군살이 붙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생기듯이 이 틈새 지출로 인해 돈이 어디로 사라진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해요. 단 한 번도 사치스럽게 돈을 쓴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 씀씀이는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별로 크게 쓴 것도 없는데 그냥 돈이 없어요. 그냥 막 사라져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집에 아직 남아있는 물건이 많은데도 기분에 따라서 또 금액이 얼마 차이 나지 않으니까 상관없겠지 하면서 지출하곤 하는데요. 이런 틈새 지출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이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씩 따지다 보면 5천 원이 안 되는 물건이라도 그 개수가 늘어나면 평균적인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키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생활비라고 생각했는데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결심하고 사소한 소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계를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으로라도 지출 상황이나 지불 예정 현황을 확인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조금씩 필요 없는 지출을 가려내어서 서서히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물건은 돈이다. 단가가 높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은 돈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5천 원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감각으로 쉽게 구매를 결정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데요. 돈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고부터 고쳐야 합니다.
몇천 원 하는 물건이라도 물건은 돈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생활비를 점검하라. 먼저 자신의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고정 지출은 필수적인 지출이라는 생각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비와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매일 변동 지출을 점검하면 좋은데요. 키포인트는 소비를 분류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식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식비 중에서도 혼자 먹는 간식이나 야식처럼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반복하고 있다면 줄이는 것입니다. 4. 보너스 믿고 지르지 말라. 보너스는 말 그대로 보너스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입을 믿고 미리 지출을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번 달에 보너스 나오니까 하면서 사고 싶은 것을 미리 사곤 하는데요. 그보다는 보너스를 어떻게 저축할까 고민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보너스는 예상 계획에 잡히지 않는 수입인 만큼 저축에 가장 적합한데요. 보너스는 없다고 생각하고 보너스로 지출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지 말고 적어도 50% 이상은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나 다 보너스만큼은 비상금으로 좀 모아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귀신같이 알고 보너스가 좀 나온다 싶으면 그때쯤 꼭 쓸 일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집안에 돈 쓸 일이 꼭 생겨서 억울한 감정이 들 때가 많기도 한데요. 빚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저축할 수 있도록 조금만 힘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5. 지출 종류를 3가지로 나눠 낭비를 줄인다. 이 방법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물건을 3가지로 분류해서 적어보는 것인데요. 정말로 필요한 물건, 필요하지만 없어도 괜찮은 물건, 불필요한 물건, 이렇게 3종류로 나눠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쓴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 같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습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 낭비와 소비의 균형 잡기. 무조건 커피나 택시, 술 소비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마시는 커피는 꼭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미팅에 늦지 않으려고 탄 택시는 낭비가 아닙니다. 약속이 생기면 돈을 쓴다는 이유로 지인이나 친구와의 만남을 취소하거나 피한다면 돈을 모을 수는 있어도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혹해서 사 마시는 커피가 아쉬운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했을 때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면 낭비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는데요.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항목을 줄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됩니다. 소비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같은 소비라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항목보다 소비하는 상황에 따라 낭비를 구분해서 지출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꼭 필요한 소비였다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히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 틈새 지출을 막고 적은 돈이라도 모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남들의 방법이 꼭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나만의 소비 규칙을 찾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소비와 또 불필요한 낭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지출이 없던 날에는
소비하려고 했던 그 금액만큼을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축을 하거나 또 예상보다 아낀 금액만큼을 바로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저축을 하면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연말에 조금의 목돈은 생길 것 같습니다. 작은 돈 씀씀이가 해퍼서 고민이시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